예, 이번 시간에는 기초정보관리에 있는 환경등록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등록은 우리가 일반 전표나 메인 매출 전표 또는 부가세 신고 또는 원천세 신고 시에 필요한 정보들을 미리 등록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는 기초정보관리에 환경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환경등록을 클릭해서 보시면 전체, 회계, 원천, 법인, 물류해서 있습니다. 자, 일단 전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이 계정과목 자리수입니다. 계정과목 자리수 4자리 코드와 6자리 코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을 설명을 할 때 잠깐 이 부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일단 4자리 계정과목 코드가 일반적이고요. 6자리 계정과목 코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6자리 계정과목 코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 환경등록에서 6자리를 하게 되면 우리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6자리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811번 기준으로 6자리 기준으로 해서 세목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죠. 우리 교재 7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등록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F3번 세목 추가를 통해서 등록하실 수가 있고 전체 계정 과목 금액 중에 그 계정 과목 안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등록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계정 과목 코드는 4자리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설정이나 권한 설정 사용 여부는 저는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현장 코드나 프로젝트 코드, 제품 코드를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갑니다. 회계 탭입니다. 회계 탭에 보시면 부가세 소수점 관리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는 절사, 금액은 올림으로 처리하도록 일반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붕괴 유형이 나옵니다. 붕괴 유형은 매출 채권, 매입 채권, 신용카드 채권 관련되는 부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매출이 도소매업인 경우에는 상품 매출이 되겠지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다라고 하면 제조업의 경우에는 제품 매출이 되겠죠. 제품 매출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404번 해서 제품 매출을 선택해서 등록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입력하는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제품 매출로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붕괴 유형을 설정을 해놓게 되면 굉장히 좀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품 같은 경우에도 매입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입하는 부분이 153번이 주 원재료다, 원재료 계정을 주로 사용한다라고 하면 153번을 등록하게 되면 매입과 관련되는 부분을 붕괴할 때는 기본적으로 153번 원재료 계정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가 계정 설정입니다. 추가 계정 설정은 뭐냐면 우리 제품 매출이나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과 관련되는 부분 원재료와 관련되는 것 이외에 다른 계정을 사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계정을 사용할 때는 여기에 추가 계정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계정과 관련해서는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 전표를 입력할 때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표를 입력할 때 붕괴 유형이 하단 부분에 보시면 메인 매출 전표에서 붕괴 유형에 보면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추가가 있습니다. 이 추가라고 하는 버튼을 사용하게 되면 붕괴 유형은 환경등록에서 추가에 등록되어 있는 부분으로 붕괴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 매출을 등록을 했었죠. 그죠? 서비스 매출 채권 108번 이렇게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자, 환경 등록을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붕괴 유형을 우리는 추가로 자, 메인 매출 전표에서 자, 예를 들어서 20날 제품 200만 원 미란 시럽에 팔았습니다. 붕괴 유형 5번을 선택하게 되면 서비스 매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 코드로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 등록은 이러한 부분에서 편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회계 쪽에서 이렇게 추가로 등록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카과 현과 카드 매출 중에 과세, 현금 매출 중에 과세는 공급가액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뭐 관련되는 부분인데, 일반적으로는 이 부분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에 유형에 있어서 불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불공제 사유, 그러니까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불공제 사유가 있습니다. 불공제 사유를 미리 등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율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유를 미리 등록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풍선을 눌러서 불공제 사유를 보게 되면, 자, 세금 계산서를 받은 매입 세금 계산서 중에 1번부터 11번까지 불공제 사유들이 있습니다. 사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죠.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이 동시에 있을 때는 불공제 사유를 공통 매입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세율 매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는 회사에서 영세율 같은 경우에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거래를 많이 하더라 라고 하면 3번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하시게 되면, 등록을 해 놓으면 매입 매출 전표에 관련되는 전표를 입력할 때 굉장히 편리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20날 불공제 54번 사유입니다. 54번 유형으로 뭡니까? 공통 매입이다. 공통으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만 원 미란실업으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제 사유가 자동으로 9번 공통 매입으로 뜨죠. 그죠? 그러면 불공제 사유를 별도로 또 등록을 안 해도 됩니다. 불공제 사유가 9번일 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이라든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쪽이 아닌 불공제라고 하면 별도로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공제에 관련되는 부분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으로 등록을 미리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유형은 외상이다. 마찬가지로 수출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자, 제품이다 해서 300만 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세율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제와 영세율 구분이 자동으로 나타나죠. 만약에 자동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다른 거라고 하면 찾아서 등록하시면 되겠고, 가장 많은 걸로 등록을 해 놓으시면 전표 입력하는데 굉장히 편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 등록에서 회계 쪽에 대한 유형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건물 외 유형 고정자산 상각 방법 정률법. 정률법이냐 정액법이냐 미리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정액 정률법을 자동으로 선택해 주는 기능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10번에 고정자산 간편 자동 등록 사용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정자산을 매입을 했을 때 매입할 경우에 회계 처리는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경우는 먼저 전표 입력을 합니다. 전표 입력은 일반 전표나 또는 매입 매출 전표로 입력을 하겠죠. 전표를 입력한 후에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등록에 추가 등록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야 자산 취득에 대한 분계가 이루어질 거고, 관련되는 고정자산 자산 등록을 통해서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자산 취득과 동시에 감가상각비가 계산 가능하도록 고정자산 등록에 미리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고정자산 간편 등록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등록을 하게 되면
않는 걸로 등록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2월 20날 그 가구를 기계장치를 구입을 했다라고 하죠. 기계장치 1,000만 원 고정자산 구입을 했습니다. 공급처 102번. 자, 붕괴는 2번 외상이고요. 자, 기계장치 206번입니다. 기계장치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자, 기계장치 1,000만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정자산 등록에 가서 기계장치 206번 코드에 코드번호 기계장치 해서 2018년 2월 10일 해서 당기 취득분, 당기 증가분 1,00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하고 내용연수 만약에 5년이다라고 하면 5년을 등록을 해야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됩니다. 자, 일단 어떻게 됩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서 고정자산을 취득을 한 전표를 입력을 한과 동시에 다시 또 고정자산 등록에 또 입력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번거롭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등록에서 우리는 고정자산 간편 사용 등록을 사용으로 선택을 합니다. 사용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전표를 제가 또다시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자, 2월 달로 전표를 입력을 합니다. 2월 25일 날 동일하게 기계 장치를 구입을 합니다. 기계장치 구입. 금액 1,500만 원짜리입니다. 자, 연중상사 외상으로 구입을 합니다. 자, 206번 구입을 합니다.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산코드 기계장치 구입해서 2월 25일 날 1,000만 원, 내용연수 5년 나와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도 그대로 등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자,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서 기계장치를 보겠습니다. 기계장치 조금 전에 제가 1번 기계장치 1,000만 원짜리는 제가 등록을 했던 거죠. 근데 자동으로 기계장치에 대해서 1,500만 원 5년 다 등록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매입 매출 전표에 고정자산을 취득과 동시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고정자산 등록에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고정자산 등록에 추가로 또 등록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추가로 또 등록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등록에서 반드시 고정자산 간편 사용 등록을 사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의 의제류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의제류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의 7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의제류 자동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의제 매입세 공제율이나 재활용 매입 공제율,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그러니까 공제율을 미리 등록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의제류 자동 설정의 경우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우리가 이 회사가 주식회사 세무사랑이 음식점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로 취득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의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월 28일 날 면세로 구입합니다. 53번 야채 구입합니다. 자, 500만 원 연준상사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2번 구입했고 원재료로 들어갑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할 때 의제 매입세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기계장치 구입했을 때 고정자산 등록에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제 매입에 대한 부분도 자동으로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쪽에 가서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갑니다. 신고서로 가서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예를 들어서 연준상사에서 구입한 내용, 취득일자 2018년 0228 해서 계산서, 야채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수량, 가액 아까 얼마였죠? 500만 원이었네요. 자, 500만 원, 공제율 106분의 6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산서와 관련되는 정보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다시 그 계산서 정보를
의제 매입세 공제신고서에 또 등록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프로그램에서 환경 등록에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환경 등록에서 의제류 자동 입력에서 의제 매입 선택하신 다음에 공제율 106분의 6이다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놓고 자, 의제 매입세 공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를 다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2월 달에 2월 28일 날 그러니까 고기 생선이라고 하죠. 생선을 구입을 했습니다. 1,000만 원만큼 구입을 했습니다. 1,000만 원만큼 구입했다라고 하니까 의제 매입세액 또는 재활용세액 계산이라고 해서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죠. 의제 매입으로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해당 사항 없으면 해당 사항 없는 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의제 매입으로 나왔기 때문에 의제 매입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고 거래처 등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난 뒤에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로 갑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에서 자료를 불러옵니다. 1월부터 3월 달까지 자료 불러오기 해서 예라고 누르게 되면 연준상사 생선과 관련되는 부분 1,000만 원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죠. 아까는 2월 28일자에 있는 이 야채를 계산서를 보고 직접 입력했지만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환경 등록은 이러한 부분에 편리한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등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등록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회계 파트에서 의제류 자동 설정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의제 매입세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 탭입니다. 원천 탭에서는 사원 코드 어떻게 할 거냐, 숫자로 할 거냐, 문자로 할 거냐. 이거는 뭐 회사에서 편리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급여 지급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인 관련해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법인 탭에서는 나중에 이제 보시겠지만 우리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손쉽게 수정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손쉽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이나 개인 세무조정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려면 우리 여기에 보시면 신고 구분에 정기수정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기수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수정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수정신고서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경 등록에서 이런 부분들까지 적용을 하실 수 있다라는 부분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9페이지에 사례 연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미 다 설명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환경 등록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